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안위를 우려하며 기본적 필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는데,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과 정책 등에 기인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 상황과 주민들의 안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은 자체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최대 공여국이자 자금 제공국이며 주요 식량 안보 관련 비정부 기구 NGO를 통해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은 북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이는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한 외교와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면서 한반도와 영내 안정과 함께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은 단순히 공급망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통치 방식과 정책, 충돌, 다른 도전 등 여러 부분에서 기인한다면서 식량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이 식량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나서 지원을 제공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는 23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며 대다수 인구가 다양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주요 수확철인 10월과 11월 일시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의원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나 이념, 이익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과 북한이 공동 번영하고 한반도 평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이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 이종호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이종호 씨 모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을 떠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책임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대북 정책을 얘기를 할 때 북한 지도자는 무슨 너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히 기록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처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자행되는 모든 잘못은 나중에 개개인이 정확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면담 뒤 BOA에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거는 북한 인권, 홍콩 인권, 뭐 다른 나라 인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가치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인권 자체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항상 지적하고 싸웠으면서 김정은에겐 그렇지 하지 못한다. 그건 자기 부정이고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할 것이고요. 태영호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더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완전히 방치되다 못해서 이제는 거의나 이제 누구도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의 심각성을 세계에 빨리 알리고 또 미국 체류기간에 바이든 행정부에도 알려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2019년부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탄압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청와대에 우려 소환을 보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재참여 등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대북 정부 유입의 중요성도 거론하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과의 상생이 아니라 인권을 누리는 북한 주민들과 상생하고 공동 번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멘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부패는 취약한 통치와 권력 남용에서 비롯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부패 척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 23일 개최한 반부패 관련 토론회에서 서멘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이같이 말하고 오는 12월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도 반부패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공개한 2020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북한의 국가 청렴도는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1호, 세계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환산한 것으로 북한은 지난해 17점에서 올해는 18점을 받아 여전히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핵무기 관련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의 관련 지휘 통제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는 22일 발표한 핵 통제 관련 보고서에서 핵 지휘 통제 체계는 특정 국가의 핵 명령권자와 핵 전력을 연결하고 상시 통제 가능하도록 고안된 체계라면서 북한 등 특정 국가의 핵 보유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핵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 로켓군을 전략군으로 개편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휘 계통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하고 미사일 분야는 김 위원장의 단독 통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핵무기는 통제력 상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중 체계를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지휘 통제 체계의 경우 노동당의 통제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해 상부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핵탄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의 통제를 받도록 편제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북한의 핵 지휘 통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면밀한 분석이
북핵 대응,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미국과 한국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굳건한 미한 동맹이 세대를 거듭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2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한 유해 상호 인수 행사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미한 양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왔으며 양국 관계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이날 인수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쟁 한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를 한국으로 봉환했으며 한국 측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6구를 봉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